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도 일상 속에서 자주 접했을 두 단어, 진보와 보수. 이 두 단어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입에 매일같이 오르내리지만 정작 각자의 삶에 바쁜 우리는 평소엔 이 두 단어의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정치에 무관심한 우리에게도 정치 성향 또는 정치 이념에 대해 깊게 고민해봐야 하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요. 이는 바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은 투표 선택을 위해 자신의 정치 이념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각 정당 혹은 정치인의 정치 이념에 대해서도 고민하죠. 이후 자신의 이념과 가장 유사한 이념을 대변할 것 같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표를 줍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영위하는 유권자에게 정치 이념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 이념의 기준에 대해 정확히 배운 적이 없죠. 대체 정치 이념이란 무엇일까요? 진보와 보수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이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 지금 시작합니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에 따르면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나 재화는 유한하기에 이를 구성원들로 하여금 적절히 나눠 갖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역할을 정치가 하는 것입니다. 즉, 정치는 분배 방식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정치 이념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정치학자 필립 컨버스에 따르면 이념이란 믿음 체계입니다. 유권자들은 자신만의 일관된 믿음 체계를 바탕으로 어떤 현안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리거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거죠. 이에 우리는 정치 이념을 분배 방식에 대한 믿음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자 10개를 두고 3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정확히 3개씩 나눠 갖고 나머지 1개도 3등분해서 나눠 갖자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4개를 먹자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들 중 누군가 양보하지 않으면 결국 과자를 나누는 방식을 두고 싸움이 날 수 있고요. 정치 이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각자의 믿음이 다를 수 있기에 사람들의 정치 이념도 서로 다른 거죠. 그리고 하나의 생각을 구성원들에게 강요하는 전체주의가 아닌 이상 서로 다른 믿음이 충돌하는 건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서로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이 다투는 이유죠. 이와 같은 정치 이념은 역사 속에서 크게 진보와 보수라는 두 범주로 묶여왔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진보와 보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진보와 보수는 크게 경제, 사회, 안보 등 세 영역에서 대립합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진보와 보수는 오랜 기간 대립해왔습니다. 이때 진보는 복지 확대, 증세, 사회 안전망 확대 등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반면 보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 질서의 확립,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 감세 등 경제적 생산성을 위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죠. 경제적 측면에서 진보는 개인이 경제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로 비춰지길 거부합니다. 생산성 향상은 공동체 공통의 목표이며 공동체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인간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반면 보수는 개인이 경쟁해야 공동체의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경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말지 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며 개인이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한 후 노력해서 성과를 얻었다면 그에 따른 결실에 차등을 두는 것 역시 당연하다는 거죠. 가끔씩 보수 진영에서 자유, 개인의 재산권 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경제라는 큰 범주 안에서 진보와 보수는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제적 측면에서 진보와 보수 중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두 번째 영역은 사회적 측면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을 다르게 해석하면 사회적 질서와 규범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즉, 진보와 보수라는 단어의 뜻 그대로 진보는 기존의 사회적 질서와 규범에서 벗어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합니다. 반면 보수는 기존의 질서와 규범에 만족감을 느끼기에 변화보단 현상 유지를 선호하죠. 역사적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진보가 추구해온 변화의 방향은 주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쪽이었습니다. 여성인권 신장, 성소수자 인권 신장, 낙태죄 폐지, 이민자 차별 금지,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 등이 사회적 진보가 추구하는 방향이죠. 반면 사회적 측면에서 보수 역시 태아의 자유도 중요하다, 이성애자의 자유도 존중해줘야지와 같이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존 공동체의 규범에서 문제없이 살던 사람들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보아야 진보와 보수의 대립축이 선명해집니다. 즉, 사회적 측면에서 진보는 기존 질서에 반하는 개인의 선택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보며 반대로 보수는 기존 질서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은 사회적 측면에서 진보와 보수 중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공회에선 급진개혁과 사유재산 폐지 등을 주장한 몽테뉴 당이 의장석 좌측에 입헌군주제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지롱드 당이 의장석 우측에 앉았는데요. 이로부터 좌파와 우파라는 표현이 유래했습니다. 이는 이후 몇몇 문헌들에 의해 양날개를 뜻하는 좌익과 우익으로 번역되어 퍼지기도 했죠. 즉, 앞서 살펴본 경제와 사회적 측면에서 진보를 좌로, 보수를 우로 표현하는 건 민주주의가 유래한 서구권에서 기인한 보편적 개념인 겁니다. 한편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발견되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이념 대립축이 있는데요. 바로 북한 문제와 한미동맹 등을 필두로 하는 안보적 측면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신탁통치 등 복잡한 근현대사와 전쟁 그리고 분단의 아픔과 같은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정치 세력들은 멸공과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세력과 한민족을 강조하는 세력으로 나뉘었죠. 물론 북한 문제나 한미동맹 등 안보 관련 현안들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나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호의적이고 한미동맹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진보라고 불릴 근거는 반대로 북한의 적대적이고 한미동맹이 친화적이라고 해서 보수라고 정의될 근거는 없죠.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진보라 하면 북한 친화적, 보수라 하면 북한 적대적인 구분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진보와 보수로 불리는 정치 세력들이 안보 관련 현안들에 대해서도 대립했기 때문입니다. 즉, 안보적 측면에서의 진보와 보수는 정의에 입각한 구분이 아닌 역사적 결과일 뿐인 거죠. 서구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안보적 측면에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선명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대립축이 선명한 이유입니다. 안보적 측면에서의 구분이 다른 나라들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보적 측면에서의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이론적으로는 조금 이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분명 우리 정치에 존재하는 구분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안보적 측면에서 진보와 보수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선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안보적 측면에 대해 스스로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계신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분명 특정 영역에서 평소 스스로 생각해오던 종합적인 이념 성향과는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발견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처럼 정치 이념은 여러 측면에서 다차원적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경제, 사회, 안보적 측면을 기준으로 정치 이념 유형을 구분하면 총 8개 유형이 나오죠. 그리고 보다 엄밀히 말하면 각각의 기준 안에서도 사람들마다 급진파, 온건파, 중도 등 정도가 다르니 정치 이념의 유형의 경우의 수는 더 많아지겠죠. 그러나 이처럼 많은 경우의 수에 비해 우리나라 정당 체계는 양당제에 가깝습니다. 물론 다른 군소정당들도 존재하지만 두 개의 거대한 정치 세력이 다양한 정치 이념 경우의 수를 모두 대변하려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다차원적인 정치 이념에 비해 현실 정치엔 큰 진보당과 큰 보수당 간의 1차원적 대립만 존재하기에 제3지대, 중도, 합리주의 등과 같은 실체가 불분명한 회색지대 관련 구호가 종종 등장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 배운 다양한 정치 이념 구분법을 우리는 현실 정치를 바라볼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5명의 주요 후보들이 격돌한 2017년 대선을 떠올려보면 5명의 후보들은 모두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습니다. 개혁보수를 주장한 유승민 후보는 아예 중부당 중복지를 외치기도 했죠. 즉, 2017년 대통령 선거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불분명했던 선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는 당시 대통령 선거를 지배한 어젠다가 경제가 아닌 공정, 적폐청산과 같은 경제 외적인 요소들이었기 때문이죠. 반면 가장 최근 치러진 2022년 대선을 돌이켜보면 이재명 후보는 증세를 강력히 주장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세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약속했죠. 이는 당시 선거를 지배한 어젠다는 부동산 문제를 필두로 한 경제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명 똑같은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인데 선거에 따라 취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이 당시 부각되는 이슈에 따라 정책적 전략을 카멜레온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다양한 정치 지형과 다양한 정치 이념을 과점하는 거대 양당의 특권이죠. 만약 경제, 사회, 안보적 측면에 대한 자신의 정치 이념을 명확히 알고 있고 같은 기준으로 정치인들을 평가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라면 이와 같은 양당의 전략을 빠르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애매하게 진보일 것 같은 정당, 보수일 것 같은 정당 등으로 현실 정치를 바라볼 때보다 조금 더 자신의 실익과 가까운 투표 선택을 그때그때 내릴 수 있게 되죠. 정리하자면 진보와 보수는 글로벌하게는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안보적 측면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념에 대해 고민해보고 정치 세력 각각의 이념에 대해 고민해보는 건 여러모로 유용하고 중요하죠.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념에 푹 빠지는 건 안 좋은 거 아니야? 꼭 정치 이념에 대해 고민해봐야 해? 하고 말이죠.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 정치는 가치를 배분하는 것이고 정치 이념이란 배분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일 뿐 그 어떤 부정적인 함의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규칙에 대한 얘기이니 매우 중요하죠. 오늘 다룬 정치 이념을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로 하여금 진보와 보수라는 1차원적인 흑백 대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진보인가요? 보수인가요? 아니, 여러분은 경제, 사회, 안보 측면에서 각각 어떤 정치 이념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정치적 기준이 보다 선명해질 수 있길 희망합니다.